또 이렇게 사연을 알고 보니까 새롭게 느껴지는 면이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더 친숙한 화가일 것 같아요. 에드바르트 뭉크입니다. 아마 뭉크하면 다 절규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죠? 절규의 화가로 유명한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뭉크를 절규의 화가로만 떠올리시면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사연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뭉크의 마지막 작품과 그 음악을 들으면 또 뭔가 뭉클해지지 않을까, 감동이 있을 것 같고, 뭉크 얼굴은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뭉크가 절규를 그린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절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탑10에 들어가요. 보통 뭐 클린트의 키스, 별이 빛나는 밤, 모나리자, 절규, 그죠? 우리는 너무 그 화가들의 스토리를 모르고 봐요. 뭉크가 절규를 그린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 세계 최고의 명화 20대에 그렸어요. 20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뭉크는 20대까지의 인생 자체가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뭉크는 어릴 때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공포, 슬픔, 죽음의 천사는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내 곁에 서 있었다. 병약함과 정신병, 나는 그 두 가지를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 같다 라고 했거든요. 어린 시절 안 들어보셨죠? 어린 시절 들려드릴게요. 그림 보면서 들어보세요. 그림 보면서. 자,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노르웨이 사람이고 어머니가 5살 때 폐결핵으로 사망합니다. 누군가 5살 때.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주던 사람이 누나였어요. 누나를 어머니처럼 따랐는데 누나도 몇 년 뒤에 어머니와 똑같은 결핵으로 사망해요. 뭉크 동생들은 대부분 단명했고요. 몇 명은 정신병 같습니다. 뭉크도 몸이 약했고요. 빈혈을 자주 겪었고 코피도 자주 흘리고 평생 우울증에 평생 대인기피증 앓았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 얘기를 안 했죠. 어머니 돌아가셨고 누나도 세상을 떠났고 동생들은 정신병 가고 뭉크도 몸이 약했어요. 아버지가 제일 심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점점 정신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어디 빠지기 시작하냐면 종교에 빠지기 시작해요. 종교에 집착합니다. 저도 종교가 있고 전 종교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지만 광신도는 다른 얘기죠. 점점 광신도가 되면서 자식들을 돌보지도 않고요. 집에 오면 불 꺼놓고 기도만 했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서 그림 한번 봐보세요. 초기작 왼쪽에 있는 그림 아픈 아이. 저기 창백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죠. 누굴 것 같으세요? 엄마가 아니라 누나예요. 그리고 우측에 손잡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사람 이모예요. 이모가 그나마 도와줬어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들은 거예요. 못 고친다. 내 눈앞에서 누나도 엄마와 똑같은 병으로 사망할 거예요. 이 순간을 평생 못 잊었어요. 오른쪽에 기도하는 노인 딱 봐도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집에 오면 저러고만 있었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아니 자신이 종교에 빠지는 건 알겠어. 근데 지금부터 안 그래도 어머니도 잃고 누나도 잃은 뭉크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해요. 유명한 얘기 2개 들려드릴게요. 사람이 살 수 있나 보세요. 뭉크는 10대 때부터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들었냐면 너네 엄마가 빨리 죽은 건 너네가 세상에 죄를 지어서다. 회개하라고. 이 말 10대 때부터 들었답니다. 그리고 제일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저녁 먹으려고 하면 가족끼리 앉은 다음에 아버지가 뭘 시켰냐면 어머니 유서 읽게 했대요. 유서를 읽고 저녁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악몽을 자주 꿨는데 악몽을 꾸면 꼭 엄마가 나온대요. 근데 왜 엄마가 나오는데 악몽이냐, 온몸에 피를 흘리며 나온답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가들은요 그림이 좋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살려고 그려요. 왜냐, 막 우울증 같은 것도 계속 우울한 게 아니잖아요. 막 휘몰아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런 화가들은 그림을 그려요. 그림으로 뽑아내면 살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림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통로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성인이 돼요. 어느 날 친구들과 미술학교 끝나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노을 지는 시간대였대요. 근데 그 노을이 너무나도 새빨간색이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 뭐 퇴근하다가 혹은 뭐 오후에 해질녘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어떤 날은 너무 파랗고 어떤 날은 너무 빨갛고 그렇잖아요. 하늘색이 예쁠 때 혹은 너무 강렬할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제 이야기 해드릴까요? 저 인스타 키고 스토리 켜요. 너무 예쁘다고 하늘이.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내가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저 하늘 보고 사진 찍을 정도면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뭉크 저 하늘을 보고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하늘에서 피가 쏟아졌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굉음이 들리고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렸대요. 너무 무서워서 난간을 붙잡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버텼답니다. 발작 같은 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버틴 다음에 현상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있었던 일을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친구들과 산책을 나갔다. 갑자기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죽을 것 같은 피로감에 멈추어 서서 난간에 기대었다. 검푸른 현만에 마치 화염 같은 핏빛 구름이 걸려 있었다.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나는 혼자서 불안에 떨며 자연을 관통하는 거대하고 끝없는 절규를 느꼈다. 저 글을 써놓고 옆에 그림을 남겨놨어요. 무슨 그림일까요? 당연히 절규겠죠. 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절규 속에 숨겨진 뜻을 아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볼게요. 왜 그렸는지는 아시겠죠? 첫 번째, 제목이 절규라고 하니까 저 특유의 입모습이 있잖아요. 손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저 인물이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아요. 절규하고 있구나. 그 반대입니다. 자연의 절규를 들어서 무서워서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보시면 뭉크는 자연이 날 죽일 거라 그랬거든요. 난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자연에 해당하는 것만 소용돌이치고 있어요. 몸이 흔들리죠. 그게 강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 하늘로 이어지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인공적인 다리는 나와 상관없잖아요. 다리는 안 흔들려요. 그리고 아까 친구들과 같이 걷고 있었다 그랬죠? 좌측 보시면 친구 2명 걸어가고 있어요. 안 흔들리고 있잖아요. 나와 자연만 소용돌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그림을 남겨놓고 자살할까봐 스스로가 2발로 정신병원에 걸어갑니다. 살고 싶어서. 자기 치료해달라고. 자기 발로 정신병원에 갔어요. 이것도 흔치 않죠? 근데 뭉크는 여기서요, 정신병원 치료도 받았지만 자신을 변화시켜줄 화가를 알게 돼요. 이런 인생을 변화시켜준 화가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뭉크를 변화시켜준 화가. 자연이 날 죽인다, 난 미움받는다, 내가 제일 못났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런 화가를 변화시킨 화가가 여러분 다 아는 화가예요. 반 고흐입니다. 반 고흐 다 아시죠? 뭉크는 반 고흐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림 속에 담겨진 사연을 알게 됐답니다. 여러분 반 고흐 다 아시죠? 37에 사망했어요. 몇 점 팔았어요? 37년 인생 동안 반 고흐 그림 하나 팔았습니다. 한 점 팔고 죽었죠?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 게 반 고흐도 뭉크와 비슷한 나이 때 정신병원에 갔거든요. 귀를 자르고. 자, 근데 반 고흐도요, 어린 시절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친구도 없었고 정신병원에 자기 발로 갔어요. 반 고흐도. 그때 의사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반 고흐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딱 하나 부탁합니다. 의사한테. 치료 열심히 받을 테니까 그림만 그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정신병동에서 그린 최고의 명작이 뭐예요?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이거 화실에서 그린 줄 아시더라고요. 정신병원에서 그렸어요. 그죠? 누가 물어봤답니다. 넌 별을 왜 저렇게 크게 그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눈에 저렇게 보인다. 그리고 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 꿈을 꾸게 된다고 했어요. 다 아는 그림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반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오직 희망만을 담기 위해서 내 눈에는 보였지만 지운 게 있어요. 뭘까요? 상상해보세요. 반 고흐 눈에는 보였는데 희망을 그리기 위해서 지운 게 있다. 뭘까요? 쇠창살이에요. 쇠창살. 반 고흐는 정신병동에서 한 번도 쇠창살을 그린 적이 없어요. 왜냐? 나갈 거니까. 그리고 뭉크는요, 이 그림을 보면서 깨달아요. 야, 이 사람도 나만큼 힘들었는데 나는 맨날 죽겠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 그림에선 희망이 보일까? 그래서 뭉크도 변화해요.
뭉크도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다는 거 아세요? 그럼 뭉크 버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왼쪽에 있는 건 반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좀 더 후기작이죠. 뭉크는 잘 보잖아요. 점점 그림이 밝아져요. 그리고 반고 느낌을 받습니다. 뭉크도 별이 빛나는 밤을 여러 점 그렸어요. 뭉크가 고흐에 대해 써놓은 게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고흐는 그의 짧은 일생 동안 자신의 화음을 꺼뜨리지 않았다. 그는 화염과 숯을 그의 붓에 불붙였고 예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살랐다. 나는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보다 좀 더 오래 살고 있지만 고흐처럼 생각하고 열망한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불타는 붓, 내 불꽃들이 소멸하지 않고 불타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를 라고 써놨어요. 얼마나 존경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뭉크는요, 반고흐가 그랬던 것처럼 희망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신병원을 나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노르웨이 사람이라고 했죠.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장 위대한 오슬로 국립대학교가 있어요. 뭉크가 태어나고 몇 년 뒤에 이 국립대학교에서 공모전을 열어요. 새로 생긴 건물에 벽화를 그려줄 화가 공모전이 열립니다. 놀랍게도 대학교 벽화 공모전에 뭉크가 지원했어요. 그리고 뭉크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학교에 벽화를 그린다. 그냥 그림 한 점 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떠나도 대학교에 남아서 그림은 벽화로 큰 사이즈로 남아서 이제 사회로 나갈 학생들에게 보여줄 그림인 거야. 절규 같은 거 그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변화한 본인의 메시지를 이 학교 벽화에 남겨놨어요. 지금도 노르웨이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뭐 그렸을까요? 20대 때 절규를 그리고 자연이 날 죽인다, 막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났다, 밉다 하던 화가가 뭘 그렸는지 그리는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대충 가늠이 되시죠? 사이즈. 뭘 그렸냐? 자, 이 그림은요 지금도 벽화로 남아있고 이 학교는 행사 때마다 그 벽화 앞에서 연주를 하고 긍정적인 음악을 들려줘요. 한번 어떻게 돼 있나 볼까요? 오슬로 국립대학 벽화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있는 그림 보세요. 태양을 그렸어요. 20대 때 절규의 화가가 태양을 그렸죠. 그림만 확대해 볼게요.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뭉크 그림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 제가 봤던 어떤 태양 그림보다 제일 에너지가 넘쳤고요. 가장 밝게 빛났어요. 근데 보니까 뭉크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화가가 이런 태양을 그렸을까? 심지어요, 그냥 태양이 아니에요.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예요? 자연현상이 많죠. 백야현상 들어보셨죠? 백야현상. 백야현상이 뭐예요? 계속 낮이죠. 근데 노르웨이 가잖아요? 극야현상이 있어요. 그럼 극야현상은 뭘까요? 극야현상. 계속 밤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이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해가 뜨다가 다시 가라앉아요. 한겨울에 일어난답니다. 11월부터 2월 사이에. 여러분, 지금도 비 오잖아요. 사람은요, 날씨 영향 많이 받아요. 비가 3일이라도 우울해지지 않아요? 이 현상이 길게 지속되면 2달 간답니다. 겨울에 해가 안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뭉크가 그린 이 태양은 극야현상, 가장 어두운 일이 끝나고 가장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는 걸 그린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이건 단순히 태양이 아니라 봄이 왔다예요. 봄이 왔고 본인의 인생이기도 하죠. 가장 어두운 날들이 지나고 가장 밝은 태양을 그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그림이 노르웨이 상징이거든요. 그 증거가 뭘 것 같으세요? 그 증거가 뭘까요? 이게 노르웨이 상징이란. 전 이거 하나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노르웨이 가보신 분들 화폐 보신 적 없으시죠? 앞면에 뭉크 얼굴 새겨져 있고요. 뒷면에 태양이 새겨져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뭉크는 노르웨이 국민화가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인데, 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 그거 믿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근데 그걸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반대로
희망을 느낀다. 매일매일 희망을 느낀다는 건 그게 또 육체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희망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게 희망이잖아요. 그걸 증명해냈어요. 20대부터 죽겠다 그랬죠. 놀랍게도요, 가족 중에 유일하게 장수했습니다. 81세까지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죠. 뭉크는 이때 어떤 시대였냐면 스페인 독감이 유행합니다. 스페인 독감에 걸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냐에 걸렸어요. 놀랍게도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나중에 찾아보잖아요. 그 와중에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스페인 독감에 걸린 자화상도 있어요. 희망을 얘기한 거예요. 온몸으로 증명해냈죠. 자,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림이 한 사람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전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게 청춘들을 위한 강연이잖아요. 제가 이 강연을 EBS에서 한 적이 있어요. 밤 12시에 했는데 12시 25분에 끝났거든요. 방송이. 뭉크의 이 이야기가 딱 끝나고 인스타 DM을 받았어요. 근데 그 DM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이 얘기를 듣고서 DM을 보낸 사람의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몇 살이었을 것 같으세요? 밤 12시에 안 자고 저한테 이 얘기 듣고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17살이었어요. 17살이 대체 이걸 왜 보고 왜 메시지 보냈을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메시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12시 31분에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전 방금 EBS에서 방송을 본 17살 학생입니다. 버티고 버티다 별 기대 없이 간 병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며 나는 맞고 사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난 못난 사람이니까 당연하다고 변하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뭉크가 고흐의 작품을 접하고 달라지는 이야기를 듣는 시점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지금도 이게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혼란스럽지만 확실한 건 앞으로 뭉크의 태양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행사에 왔지만 저는 항상 미술관에서 미술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미술을 왜 봐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저 이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괜히 미술 해설한다고 막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권위적인 해설하지 말고 이런 화가들 찾아서 그림 속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뭘 했냐면 자려다가 일어나서 컴퓨터 켰어요. 그리고 뭘 했냐, 힘내라? 말도 안 돼요. 공감한다? 말도 안 돼요. 뭘 했냐면 컴퓨터에서 태양 가장 고화질을 찾아서 저 친구한테 보내줬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혹시 살면서 또 너무 힘든 순간이 오면 이 그림과 이야기를 떠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친구 아이디 적어놓고서요, 종종 들여다봤습니다. 다행히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게 그림이자 뭉크의 태양이었고. 자, 마지막으로 뭉크가 죽기 전에 남긴 글 하나 들려드릴게요. 나는 예술로 삶과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내 그림들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단순히 무조건 긍정하라는 게 아니라 뭉크의 메시지는 내 삶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괜히 비관하지 말고, 괜히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내 삶을 똑바로 봐라. 그럼 나 같은 사람도 헤쳐나갔다는 거, 내 그림을 볼 여러분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그게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지금도 미술사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가장 에너지를 뽐내는 그림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정말 잘 어울리는 선곡을 했어요. 자, 에드바르 뭉크의 태양과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네순도르마를 준비했거든요. 네순도르마는 아무도 잠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승리하리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가사가 희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아주 장대하게 외치는 음악이에요. 아마 피날레 곡으로 여러분 만족하실 겁니다. 이 강연에. 자, 그래서 뭉크가 보여줬던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의 에너지와 그리고 이 곡이 말하는 그 에너지, 테너 김영성님의 힘찬 목소리로 내순도르마를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 밤에 앞으로 펼쳐나갈 미래에 큰 힘이 되길 바라면서 저도 이 마지막 곡을 청해보면서 오늘 그림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